네, 상한가튜브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한가 전망대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4월 21일자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 세 가지 종목들 22일자 대응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진중공업 연내 매각 추진 소식에 따라서 일단 상한가 붙었고,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파이프라인 선식치료제 쪽에서 코로나19제 치료제로서 임상 이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따라서 상한가를 갔고요. 난광통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하게 됨에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이 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들, 그 다음에 남북철도 재추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속에서 일부 중소형 건설주가 상승을 또 보여줬습니다. 이하공영이라든지 여러 다른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도 동방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가장 멀리 가고 또 가장 강하게 갔었던 종목을 대장주라고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2배 정도가량의 파동들이 속속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공포스러운 국면에서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를 알고 나서 대응하신 분은 없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포커스는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이슈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한진중공업 되겠습니다.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출저전환 주식을 공동 매각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한진중공업 이 매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부는 아니겠죠, 그죠? 공개 매각의 가닥, 그러니까 그 지난해 영업이 흑자 전환했다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제 한진그룹 자체 내 중에서도 이제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 쪽, 플랜트 이런 쪽에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경기에 워낙에 또 민감한 사업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는 흑자가 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사업 구조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지에 대한 여부도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SOC라든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큰 건설 토목 쪽, 거기에 더불어서 조선 쪽 이런 어떤 그 SOC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한진중공업이 이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는 그래도 흑자 난대에 대한 상당히 좀 큰 의미를 두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상한가를 갔던 구간대인데, 일단 장 막판에 셋이 넘어서 올려붙였고요. 오늘 거래가 됐던 게 3,300만 주, 3,300만 주에 330만 주에 10% 정도까지 33만 주면은 그렇게 많은 상한가 잔량이 쌓였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겠고요. 그리고 장 막판에 올라가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매수세는 쏠리긴 했지만, 좀 멀리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물 공백이 있는 한 9,000원대에서부터 8,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박스권 구간대를 탈피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오늘자 거래량이 많이 나왔는데요. 앞쪽에 물려있던 투자자들이나 또 여기서 하락세 상당히 많이 좀 진행이 됐었죠. 16,000원대 찍어놓고 나서 3,500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손실이 이루 말할 수는 없을 정도기는 한데, 현재 있는 수급에서는 한 9,000원대까지. 그러니까 매각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와줘요. 우리 그 아시아나 매각 관련돼서 아시아나가 일정 따라서 계속 한번 부각이 됐었던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현재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역배열에서부터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노려보셔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동아약품이 되겠습니다. 동아약품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동아약품 기존에 이제 개발을 하고 있었던 그 시장 물질을 임상 시험을 갖다가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임상으로 전환을 좀 한 것으로 소식이 또 들려오게 됨에 따라서 오늘째 상한가에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성공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에 대한 여부는 우리가 예단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동약품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어떤 규모로 봤을 때나 사이즈로 봤을 때
뭐 아주 듣보잡 중소형주가 이름을 내놓으면서 뭐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음. 오늘 거래가 됐던 게 1100만 주.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좀 이루어졌고요. 유통 가능한 주식 수는 1600만 주인데 반해서 오늘 거래가 1100만 주가량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거의 한 반번 정도 이상가량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한가는 12시에 올라갔었고 10시쯤에 이미 올려 붙였다가 매물 잡아 내놓고 다시금 상한가 잔량을 채워놨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치료제 관련된 이슈로서는 제가 한 번 더 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 좀 드렸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뭐 갑작스럽게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뭐 이런 이슈가 연속적으로 갈지에 대한 여부는 또 별개란 말이에요. 장대양봉을 세워놓고 나서 동학품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더 피날레 보여주고 다시금 눌려줬다가 재반등자리 보여줬었는데 이게 비록 동학품 좀 그 소형주에 속하긴 하지만은 만원짜리 이상에다가 거래량만 놓고 보면은 대형주 못지않은 하루 거래량이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큰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한번 급등세가 나왔다가 눌려주고 나서 또 가죠. 그러니까 약간 사이즈가 있는 종목과 없는 종목에 대한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한가를 사실은 가는 것보다는 좀 더 매물 소화를 해주면서 천천히 올라가더라도 좀 멀리 가는 게 더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치료제 이슈는 워낙에 핫한 이슈다 보니까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역시나 이제 급락이 나온 다음에 다시금 재반등 자리가 이렇게 또 진행이 됐습니다. 월봉 차트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11,200원대에서부터 11,500원대 정도까지 요 매물 저항대 2018년도 중순 이후에 만들어졌었던 요 매물 저항대까지는 반등 자리는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상한가가 한번 나왔다. 그러면 상한가를 말았었던 시간대나 상한가 잔량으로 봤을 때 한 번 더 올려칠 수 있는 자리는 조금 더 남아있긴 하지만 차익실현성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또 한번 올라갈 자리가 있으니까요. 뭐 재작년도 2018년도 당시에 물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많이 욕심을 내지 마시고 어차피 12,000원대 있다가 뭐 5,000원대까지 내려갔던 종목인데 뭐 얼마나 또 욕심을 내겠습니까? 지금에서 2배 이상가량 파동 나온 것만 해도 좋은 기회로 잡고 올라가게 되면은 매도에 대한 타점들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무관하게 종목의 이슈가 좋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우리 상한가 튜브에서 보는 관점 뭐냐면 이 상한가가 연속적으로 상한가 갈 수가 있냐. 상한가 30%대이기 때문에 상한가 가격 제한폭이 두 번만 가도 60% 이상가량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담은 되죠. 주가에 대한 상승률 자체가 부담은 당연히 되죠. 따라서 현재 있는 자리에서부터 한 번 더 올려칠 수 있는 자리는 일단 나온 거고, 그리고 월봉에서 좀 더 올라갈 자리가 남아 있으니까 내려왔다가 다시금 반등 줄 때 노려도 좋고,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은 차익실현성 물량들 같이 내놓으셔도 좋을 만한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난광통원 되겠습니다. 오늘은 중소형 건설사들 뭐 이화공영, 이화공영이라든지 아니면은 오늘자 상승 보였던 종목이 3호개발, 그쵸? 3호개발, 3호개발, 이화공영도 있었고요. 중소형 건설사들과 더불어서 이제 그 철강 관련돼서 범양건영, 삼부토건, 동양파일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골고루 올라가 줬습니다. 게다가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들이 단발적으로 또 움직이기도 했어요. 뭐 비트컴퓨터라든지 오상자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상자일은 제가 어제 한번 설명드렸었고 고점에서 물려 계셨던 분들 16,000원대, 15,000원대 제가 한번 체크 한번 해드렸었죠. 그 이상 구간대에서는 매도하고 한번 빠져나오시라. 이렇게 음봉이 나버리게 되면 좀 부담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등락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앞쪽에서 물려 계셨던 분들은 마이너스 뭐 30-40%대까지 왔다가 상승이 나온 거니까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꼭 보셔야 됩니다. 수익 많이 내려고 욕심 내지 마십시오. 어차피 첫 단추를 잘못 깼던 거는 다시 다 풀려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 만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여튼 난광토건 일단 그 관련주들과 더불어서 오늘자에 그래도 시장의 대장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은 있어요. 오늘 거래가 290만 주, 290만 주. 그러니까 유동 주식수가 360만 주인 것에 반해서 290만 주인 거
290만 주가 거래량이 발생했으면은 적지 않은 거래량이 발생한 거죠. 그래도 유동주수보다 넘지 않는 거래량이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 일평균 거래량에서도 상당히 많이 좀 부각이 됐었죠. 게다가 이제 남광이는 원래 한번 쏘게 되면 힘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게 연속성을 좀 띄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자 이제 중소형 건설주 쪽으로 이제 번져나가긴 했는데 전일자에 뭐 상승 보여줬었던 뭐 아난티라든지 아니면 저 개성공단 관련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그렇게 또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연속성을 띄기에는 탄력이 좀 깨질 수도 있겠고 또 종목별로 수급적인 위치가 잘만 맞으면 이런 재료가 재부각이 되면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지만은 그 힘 자체는 연속성이 다소 좀 떨어질 수가 있다. 이 점 감안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난강토건 상한가는 장중에 아침 일찍 가긴 했는데요. 아침 일찍 상한가에 갔지만 장중에 한번 깨졌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상단부에는 매물대를 파악하는 게 좋은데 현재 있는 구간대가 이제 매물저항 구간대입니다. 강력한 매물 구간대예요. 그래서 14,500원대 전후로 해가지고 매도에 대한 타이밍도 한번 보셔도 좋겠고요. 현재 위치 자체는 뭐 그렇게 그 매물 소화를 하느라고 앞쪽에서 그동안 손실봤던 분들 다 일단은 매물 한 차례 좀 걷어줬죠. 내일이면 확실하게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오상자일 패턴처럼 음봉이 나고 윗꼬리가 달린 음봉, 즉 아침에 따라 붙잡으면 물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띄어 올려줬을 때 이 방송을 듣지 아니한 뭐 누군가는 뭐 어쨌든 뭐 손실은 보겠죠. 그쵸? 모두가 다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그럼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쵸? 그 점을 좀 감안을 하시고 남광이는 현재 있는 위치에서 상단부 목표가 15,000원대 전후한 자리까지 한번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하겠습니다만 이격, 이평선들 간의 간격이 아직까지는 좀 넓습니다. 게다가 완벽한 정배율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과거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갔어요? 정배열 상태 만들어 놓고 빼꼼히 고개 한번 내밀고 완벽하게 정배열 만들어진 상태에서 쭉 뻗어 올라갔죠. 이 부분은 제가 전일자에도 체크해 드렸습니다. 종목이 단발성이 아니고 멀리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고점 돌파와 이평선에 대한 정배열 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점을 확인하시고 상단부에서 추가적인 상승들은 좀 더 가능하겠네요. 오늘자 상한가 종목 세 종목들은 다만 내일자에 기존에 갖고 계시던 분들은 내일자에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오는 의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한가 전망대 요 세 가지 종목을 체크 한번 해드렸고요. 상한 레이더 어플 꼭 가입을 하시고 상한가 튜브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종목마다 상세하게 전략을 드리니까요. 이런 점들 잘 감안하셔가지고 좋은 수익들 대박 수익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